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며 부의 상징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들이 앞다퉈 깃발을 꽂던 이곳이 지금은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화려했던 쇼윈대는 임대문이라는 전단지가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고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는 텅 빈 공간만이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 탓일까요? 그렇다면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하철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성수동은 평일 낮에도 대기줄이 늘어서고 공실률이 3%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왜 이곳만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무려 43.9%에 달합니다. 가게 10곳 중 4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2019년 4%대에 불과했던 공실률이 불과 6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서울 6대 상권 중 압도적인 1위이자 회복 불능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몰락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 불패 신화의 최정점이라 불리는 대치동 아파트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억 로또라 불리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들에게 10억 원의 추가 분담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상가 미분양 사태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의 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남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소유한 이들마저 파산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실을 방치하는 건물주들의 기형적인 셈법과 실물 가치와 괴리된 채 부풀어 오른 자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 들려주는 파열음입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탐욕이 어떻게 금싸라기 땅을 폐허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한국 경제 전체에 던지는 경고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경제의 가장 정직한 선행 지표입니다. 지금 가로수길의 정막은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전조일지 모릅니다. 가로수길의 비극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의 적막함과는 대조적으로 당시의 가로수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발원지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화려한 강남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신사동 토박이들이 오가던 한적한 은행나무 길에 불과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홍대와 압구정의 비싼 임대료를 피해 새로운 둥지를 찾던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낡은 다세대 주택을 개조해 작업실을 만들었고 개성 넘치는 편집숍과 노천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형 자본이 아닌 개인의 취향이 모여 만든 독특한 분위기, 이른바 가로수길 바이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가로수길은 수요와 공급이 자생적으로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합리적이었고 상인들은 창의적인 콘텐츠로 거리를 채웠으며 소비자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2010년대를 전후로 가로수길은 대한민국 트렌드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등극하자 자본의 논리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와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안테나숍, 즉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습니다. 건물주들에게는 꿈같은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입자들이 웃돈을 얹어주며 줄을 섰고 건물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는 재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8년 3.3제곱미터당 10만 원대였던 임대료는 불과 7, 8년 만에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원조 터줏대감들, 즉 가로수길의 문화를 만들었던 소규모 상인과 디자이너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거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매장들로 채워졌습니다. 거리는 화려해졌지만 정작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독특한 개성은 사라지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흔한 상업지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임대료 상승은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었고 거리는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가로수길의 쇠락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글로벌 IT 공룡 애플의 한국 1호 매장인 애플 가로수길의 입점입니다. 당시 언론과 시장은 이를 가로수길 상권의 위상을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선택한 거리라는 타이틀은 건물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화려한 입점은 가로수길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지불한 파격적인 임대 조건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애플코리아는 해당 부지에 약 590억 원 규모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단순 월세로 환산하면 월 2억 5천만 원, 3.3제곱미터 평당 약 150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는 당시 맞은편에 위치했던 글로벌 의류 브랜드 H&M이 지불하던 임대료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한 이 거대한 금액은 즉각적으로 인근 건물주들에게 잘못된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를 심어주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 앵커링 에펙트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플 스토어의 임대료가 하나의 데이크 앵커리 되어 인근 건물주들은 내 건물도 애플 옆이니 최소한 그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환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50%, 많게는 2배 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기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했습니다. 애플에게 가로수길 매장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판매점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거대한 광고판, 즉 쇼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은 막대한 임대료를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할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반면 커피 한 잔, 옷 한 벌을 팔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국내 브랜드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매출의 한계가 명확한 구조 속에서 애플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임대료라는 비용 곡선이 자영업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곡선을 훨씬 상회해버리는 비용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라는 거인이 쏘아 올린 공은 가로수길이라는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포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게를 텅 비워두느니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받는 것이 건물주에게 이득일 것처럼 보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을 고려하면 빈 건물이 낳는 손해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로수길의 건물주들은 할인 대신 공실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공실률이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호가,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버티기의 내막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냉혹한 금융 논리, 바로 자산 가치 평가, valuation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상가 건물의 가격은 철저하게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른바 수익환원법입니다. 건물의 매매가는 연간 임대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월세가 건물의 몸값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익률을 3%라고 가정했을 때 월세를 100만 원만 낮춰도 건물의 매매가는 수억 원이 증발해 버립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몇 달치 월세를 챙기자고 건물 전체의 가치를 깎아먹는 소탐대시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건물주가 거액의 담보대출을 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레버리지, leverage, 즉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입니다. 만약 임대료를 낮춰 건물 감정가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 비율, LTV 유지를 위해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마진콜, margin call과 유사한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는 곧 자산 가치의 훼손이자 금융권의 대출 회수 압박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부동산은 더 이상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장부상의 숫자,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물로서의 기능만이 남은 금융상품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없어도 거리가 죽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서류상에 찍힌 높은 임대료라는 허상의 숫자만 지켜낼 수 있다면 그들은 텅 빈 건물 안에서 고요히 파산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버블의 말로입니다. 탐욕의 대가는 상가라는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로수길의 텅 빈 쇼윈도가 보여주는 비극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선격, 강남 아파트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이자 욕망의 용광로인 대치동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남 아파트, 그 중에서도 재건축 단지를 로또라고 부릅니다.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받으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대치동 한복판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DH 대치, 에델루이 사태입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만 해도 10억 로또라 불리며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곳입니다. 72가구 일반 분양에 무려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평균 경쟁률 1000년 225대 1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첨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희망에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시점, 조합원들에게 날아든 것은 축하 메시지가 아닌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조합 측이 통보한 추가 분담금은 1인당 최대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분담금이 1.2억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하룻밤 사이에 10억 원이라는 빚이 하늘에서 떨어진 셈입니다.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 강북의 아파트 한 채 값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더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10억 로또는 어쩌다 10억 빚 폭탄으로 돌변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착시가 걷히는 순간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치동이라는 간판, 강남이라는 브랜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말입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땅의 가치를 맹신했고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장밋빛 미래만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계산서는 냉정했습니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수요를 오판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자산이 순식간에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단지의 불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시장 전체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이자 탐욕이 부른 참사의 예고편입니다. 대치동의 비극을 해부해보면 그 중심에는 가로수길과 놀랍도록 닮은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상가 분양의 실패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과 일반 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 수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줄어듭니다. 에델루이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상가를 고개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대치동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 바로 옆이니 상가는 내놓기만 하면 비싼 값에 팔릴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마치 가로수길 건물주들이 애플 스토어를 보며 임대료를 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치동 일대는 상가가 포화 상태였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상가의 매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비싼 상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가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고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자 사업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을 메워야 할 책임은 고스란히 강남 불패를 믿었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건물주들의 탐욕이 임차인을 내쫓고 거리를 망쳤다면 대치동에서는 조합원들의 탐욕이 자기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꼴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입지, 로케이션가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라는 말은 부동산 투자의 10계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길과 대치동의 사례는 입지라는 불패의 방패가 깨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그 공간을 채울 콘텐츠와 실질적인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가로수길의 건물, 장사가 안 되는 대치동의 상가는 그저 비싼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유동성과 콘텐츠가 사라진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러한 현상이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로수길의 공실과 대치동의 분담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이론은 더 큰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입니다. 이 이론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더 큰 바보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이론에 가장 충실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비싸게 사도 나중에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줄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전세 가율 50% 미만의 갭 투자가 성행하고 월세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낮은 꼬마 빌딩들이 수십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가로수길의 건물주들은 애플이나 글로벌 브랜드라는 더 큰 바보가 계속 나타나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치동의 조합원들은 학원 수요나 상가 투자자라는 더 큰 바보가 자신들의 비싼 상가를 받아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자 시장에는 더 이상 바보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의자놀이 뮤지컬 체어스에서 음악이 멈췄을 때 미처 의자에 앉지 못한 마지막 사람이 탈락하듯
지금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거품 붕괴의 모든 충격을 떠안게 된 형국입니다.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가치와 가격의 괴리, divergence가 좁혀지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조정 혹은 폭락이라 부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유동성의 힘으로 부풀려진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라는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평균 회귀, mean reversion의 과정입니다. 가로수길의 텅 빈 거리는 이 추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적나라하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단순히 가진 자들의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얽혀 있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에 꺼진 쇼윈도와 대치동에 늘어난 분담금.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탐욕과 환상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강남은 다르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가격, price은 가치, value를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가, 감당할 수 없는 빚 위에 세워진 아파트는 결국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투자의 기본인 내재 가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뇌동매매,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투기적 심리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될 것입니다. 가로수길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탐욕이 문화를 밀어내고 자본이 생태계를 파괴할 때 남는 것은 텅 빈 거리와 빚더미뿐입니다. 시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의자는 치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상을 쫓고 있는가? 거품이 거친 후 드러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오늘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